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자, 매주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미식거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제가 준비했었던 그 사가와 이세이라고 인육을 먹었던 그 사건과 그리고 바키 사건이라는 것과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사건인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가 좀 안 좋으시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 영상은 그냥 패스해주세요. 나중에 댓글에다가 이런 거 왜 하는 거임? 완전 더러움. 이런 댓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인육 파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그 기묘한 인육 파티 속으로 함께 가시죠. 자, 일본에서 한 라이브 하우스를 무대로 어떤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식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라면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자,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이런 광기 어린 짓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제가 조사하면서도 믿기지 않은 한 일본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4월 초부터 일본 트위터에는 5월 중순에 도쿄의 한 라이브 하우스에서 어떤 이벤트를 엽니다라는 홍보 글이 막 무작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기를 먹는 세기의 이벤트라는 타이틀이었어요. 2012년 5월 13일 일본에서 22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한 젊은 예술가라는 사람이 요리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22살을 기념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혁신했다 라면서 이벤트를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요리하는 퍼포먼스였으면 이렇게 기사가 날 리가 없지. 그런데 이 20대 22살의 초반의 예술가는요. 무려 자신의 중요 부위를, 그러니까 성기를 요리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기묘하고 해괴망측한 이 일을 이 파티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가 요리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칭 인육 파티인 거야. 오 마이 갓.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시에 이 소식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야,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에이, 설마 라고 이게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실제로 그 파티에 갔던 사람들이 그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나 그 파티 갔다 왔다, 먹어봤다, 이런 체험기들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일본의 니산 스포츠 신문에 따르면 여러 명의 관객들이 무대 위에서 그 예술가라고 칭하는 그 사람이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봤어. 그리고 그 파티에 초대됐던 사람들 중 5명이 그의 음경과 고환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본 후지신문을 중심으로 이 인육 파티에 관련된 사건의 전모,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벤트의 정식 명칭은 소위 성기 섭치 모임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은어로 햄이라고 표현했대. 여기서 햄이라고 표현된 건 바로 성기를 암시하는 단어였대요. 그래서 성기 섭치 모임 햄 제사 이런 타이틀로 모임이 약간 이렇게 있었대. 그런데 어떻는지 알아? 음악을 들어.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그 진행되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자기가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야. 이 이벤트가. 예술가의 이름은 가명으로 H씨라고 그렇게 불렸대. 그런데 또 내가 거기에 만족하겠어? 내가 또 바닥바닥 찾아가지고 본명을 또 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그 본명은 바로 마오 스기야마라는 이름이었어요. 마오 스기야마. 저는 지금부터 스기야마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였어요. 자, 그는 유년기서부터 약간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있었던 이런 여성성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 몸은 남자잖아. 그래서 자기 안에 여성성과 자기 육체와 막 갈등을 하면서 계속 커왔던 거지.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수술을 통해서 남성을 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이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의 그 성기가 그에게는 꽤나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수술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성기를 냉동 보관을 해온 거예요. 냉동 보관을 계속 해왔다가 자기가 이 이벤트를 할 때 이거를 사용하려고 결심을 한 거야. 자, 이 사진은요, 당시에 이 이벤트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기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무료로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입장료는 당시에 4,000엔이었어요. 미리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4,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일날 즉 예약하지 않고 당일날 갔을 때는 4,500엔을 내고 입장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럼 4,500엔이면 45,000원, 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가 요리한 성기를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 2만 엔을 지불을 했어야 했대요. 2만 엔이면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게 결코 싼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너도 막 이렇게 참여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2만 엔을 낸 사람, 내가 오늘 이걸 먹어보겠다라고 2만 원을 낸 사람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VIP석에 앉혀줬대요. VIP들인 거야. 그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 글을 온라인이나 트위터에서 보고 예매를 한 뒤 이벤트 당일 라이브 하우스로 모여든 인원이 무려 70명이나 됐어요. 70명. 자, 이벤트는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잘 돼가고 있었어. 6시 반에 오픈합니다라고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 라이브 하우스에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나타나기 시작해. 자, 라이브 하우스에 들어가면 무대 중앙에 테이블에 이렇게 있고 버너, 그리고 냄비와 그릇,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 구석에는 마치 핏덩어리 같은 고기 같은 것이 꽁꽁 얼려진 채로 비닐 쇼핑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성기였죠. 이윽고 저녁 7시.
H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성이 없는 거야. 무성이라고 밝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전 예술가입니다. 예술을 하는데 성별은 필요 없어요. 그런 점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라고 퍼포먼스의 목적을 밝힌 후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가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되게 요리 모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으악! 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재료가 뭔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미식거리실 수도 있어요. 못 보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가 직접 만든 요리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그맣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미식거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도 말을 했어. 사실 수술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조금 회수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그런 겸사겸사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그의 기획 의도를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무대에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돼 있고 버너가 있고 갑자기 그는 요리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와인 소스에 절인 그런 그 성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대로 구운 그 요리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요리 이외에도 다른 재료들과 함께 찜도 한번 만들고 그리고 맹인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가 은은히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H는 우선 스기야마는 우선 냉동된 자신의 성기를 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버섯을 넣은 은경 스테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안으로 만든 볶음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스프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미디움으로 익혀서 속이 살짝 덜 익은 은경과 검은 말하기 진짜 더러운데 음모가 그냥 그대로 송송이 박힌 채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기름에 튀긴 고안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정말 너무 끔찍한 이 더러운 이 음식들이 차례대로 너무 성스럽게 만들어진 채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맛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먹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혹은 먹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그는 이렇게 맛을 설명했대요. 이번 경우라면 인체에서 적출된 성기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남자가 발기했을 때 그 은경과 가까이 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소스에 담아서 한 50%에서 60% 정도 그 입맛이 조금 깃들게 그 소스가 깃들게 사라라라 스며들게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상세한 조리법을 이렇게 말을 했대. 특별 소스로 약간 남자가 발기했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춘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되게 상세한 조리법을 막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인지 알 것도 같은데 너무 궁금하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음식이 나오자 관객들은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무대 앞으로 빡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숨을 죽인 채 카메라를 들고 팍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죠. 자, 어떤 블로그에 따르면 여기 직접 갔었던 남자의 블로그를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중요한 것만 몇 개 알아봤는데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일단 멤버가 누구였는지 그 VIP 멤버 그 남자의 블로그에 이렇게 써있었어. 먹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5명.
이벤트 시작까지의 대기 시간에 가볍게 우리끼리 잡담을 시작했다. 일단 멤버 구성. 만화가 32세의 남자. 정장 차림의 남성 직장인과 OL, 커플 한 쌍, 모두 30세. OL이 여러분 뭔지 알죠? 그 여자분들인데, 뭐라 그러지? 회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 OL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OL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커플 한 쌍. 그리고 나카시마 미카, 그 가수와 또 비슷한 비주얼로 진짜 만화에 나오는 나나라는 만화 아시죠? 만화에 나오는 그 나나라고도 말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완전한 미인. 22살 여자. 그리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던 한 20대에서 30대 중반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모였다. 모두 지극하게 평범해 보이는 일반인이었다. 라고 블로그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32세 만화가 남성, 33 회사 남녀 커플, 20대 남녀 등등 이 5명이 그 와인 소스에 찍어서 성기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써야 됐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계약서를 썼어야 했는데요. 제가 또 그 계약서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제로 이 계약서 사진이에요. 자,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테이블 위에 올려 있었어. 그래서 이 파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썼어야 했어요. 일본 후지 신문에 따르면 심지어 이들은 모두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대요. 할게요. 자,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각서와 비슷한 거야. 근데 이 블로그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이 계약 조건에 대해서 써놨어요. 하나, 재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자신의 의지로 먹습니다. 하나, 만약 이후 신체적으로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 이벤트 동안의 촬영은 자유입니다. 허나 자기가 찍은 사진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또한 자기 책임입니다. 라고 이 3가지 조건이 적힌 이 계약서를 모두 사인을 했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촬영도 자유고 다 자유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 올렸어. 사람들이 막 나를 욕해. 그거는 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계약서를 써야 되고, 만약에 내 성기를 먹고 니네가 배가 아프거나 어떤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 그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것 또한 너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뭔가 피폐해진다. 그것도 우리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야. 그리고 너 내가 지금 뭘로 만드는 건지 알지? 이거 너 의지로 먹은 거야. 우리가 아무도 강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계약서에 썼어야 했던 거야. 만드는 놈이나 먹는 것들이나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이 사진도 그 일본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성기를 요리한 스기야마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날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성기를 먹은 20대의 남성은요, 이벤트가 끝난 뒤에 자신의 인터넷에 인육 먹었던 그 체험 수기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음경 스테이크의 일부를 포크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대요. 자신은 호기심으로 성기를 먹었다라고 말한 이 남성은 음식을 먹는 느낌은 좀 아니었어 라는 글을 남겨요. 그리고 이런 멘트도 남겼어요. 생각보다 너무 찔려가지고 씹기가 좀 힘들었어요 라는 평까지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약간 딱딱하고 그래도 묘하게 부드러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괜찮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이 음식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너무 역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막 치즈 스튜랑 같은 맛이다. 무슨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 뭐 돼지 수육 같다. 멧돼지의 고기 수육 같다. 뭐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남자가 쓴 체험기가 도쿄의 이색 문화를 소개하는 한 온라인 잡지에 통째로 이렇게 게재가 된 거야. 그런데 또 이걸 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막, 더럽다, 야만인, 막 너무 이게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고 욕을 막 먹으니까 이게 그 온라인 잡지에서는 또 바로 삭제가 됐다고 해요. 자, 후지신문에 따르면 처음 올라온 이 남성의 글에는 성기 요리를 먹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그런 먹은 뒤의 감상, 그리고 왜 이걸 먹는지 이런 것을 적는 후기가 있었대요. 그 남자의 블로그에. 자, 32세 만화가 그는 왜 이거를 먹었냐 라는 질문에 왜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죠? 왜 이걸 먹는 거죠? 라는 말에 창작 영감을 얻고 싶어서요. 그리고 회사원 남녀 커플 30대의 회사원 남녀 커플은 이런 경험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잖아요. 놓치기 싫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정말 끼리끼리 사귀나 봐요. 자, 그리고 20대 여성, 그 예뻤던 2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오럴 섹스 할 때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했어요. 라고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다른 20대 그런 다른 시식평, 20대 그 다른 남성과는 좀 다른 시식평을 말했대요. 자, 20대 남성은 또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너무 딱딱했다. 너무 질겼다. 뭐 음식을 먹는 것 같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 20대 남성 한 명만이 음경 속은 말랑말랑해서 그렇게 먹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전. 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난 말하면서 너무 여기 막 친 거야. 신물나 더러워서. 그런데 그러면 이 VIP 사람들은 혹시 이 조리를 한 스기야마와 어떤 뭐 아는 사람인가? 친분이 있는 사이인가? 그런데 자, 그러면 이 VIP라고 하는 이 5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스기야마와 좀 뭔가 친분이 있어서 혹은 좀 만난 적이 있어서 혹시 이 요리를 접대받은 게 아닐까? 접대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데요, 사실 이 스기야마와 그 VIP 5명과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 5명에게 이 스기야마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부위를 요리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일본 경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스기야마가 사실 이런 행각을 벌인 이유가 얘가 2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거야. 근데 성전환 수술이 너무 좀 비싸잖아.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지. 돈을 빌렸는데 어머 빚이 생긴 거야.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 왜냐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 이게 물론 정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막 한 거지. 뭐 얘네가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으니까 사실은. 자기 거 자기가 떼가지고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라고 잡겠어.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조사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조사를 시작해, 일단. 근데 이 라이브 하우스, 이걸 빌려준 그 라이브 하우스 측에서는요, 저희는 어떤 이벤트가 열릴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했어. 그리고 솔직히 원하는 사람한테만 요리를 준 거고 자기 거 자기가 요리해서 준다는데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면서 항변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어떤 이벤트를 여는지 몰랐겠냐, 솔직히.
그런데 자기네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몰랐고, 그리고 자기네 이제 그 건물, 그 라이브 하우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발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경찰들 말로 얘가 정말 그 성전환 수술 때문에 그 빚이 생겨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려고 이 행사를 연 거면 뭔가 하나 석연치 않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사실 이 이벤트를 이 스기야마가 주최한 건 아니에요. 사실 기획자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기획자가 이걸 제안한 거야, 스기야마한테. 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너 솔직히 지금 당장 생활비나 너 치료비 필요하잖아. 이렇게 꼬신 거야, 얘를. 그러면서 얘한테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아요? 스기야마에게는 단돈 10만 엔의 개런티를 줍니다. 10만 엔. 그게 10만 엔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성기 제공료. 너의 그 재료를 내가 너의 그 재료를 내가 받았다던 10만 원 줄게. 10만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자기 100만 원에다가 자기 성기를 판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빚 갚으려고 이거 뭐 사실 뭐 수술비가 필요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밖에 안 되는 돈인데 100만 원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벤트를 연 거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 사실. 그치?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어. 사실 이 남자애가 성동일성 장애, 그러니까 여성을 원하지도 않고 남성을 원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성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동일성 장애를 겪으면서 약간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주최한 사람이, 기획자가 이거 재밌겠는데? 라면서 스기야마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스기야마라는 남자가 요리복을 입고 지금 자신의 성기를 요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스기야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회자인 것 같아요. 근데 스기야마 모습을 보면은 약간 눈썹도 약간 밀고, 진짜 이렇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면서 뭐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이 남자가 원하는 건 진짜 무성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그를 쓴 남자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남자가 그 진행됐던 상황들을 이렇게 글 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진행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남자 성기를 자른 거야? 나는 화가인데 그림을 그린다는 이 행위에는 사실 성은 필요해. 그러니까 뭐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그런데 난 사실 그런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의 이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시마네 현에 하나 있는 병원에서 내 생일날 잘랐어. 그 다시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니, 그럼 네 말대로 성이 필요하긴 한 건데 왜 굳이 자른 거야?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난 화가로서 아직 좀 미숙해. 그래서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받는 이 영향력을 솔직히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내 그것을 자르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성기를 자른다는 건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잖아.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 그러니까 넌 여자도 되고 싶고 그리고 남자도 되고 싶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기야마가 난 무성이야. 나한텐 남성, 여성 이러는 건 없어.
그러면 혹시 이거 잘라내기 전에 네 그거 좀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라고 사회자가 묻자 스기야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생각했어. 그래서 사실 사용했지. 사실 한 수술이 1개월 전부터 무료로 돈 들이지 않고 남성 그리고 여성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섹스를 시도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의 성기를 사용을 하고 미련이 조금 남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 그래서 잘랐지 뭐. 아 맞다. 그리고 사실 나는 뭐 여자 남자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남자 성기를 잘라내고 몇 달 전에 사실 가슴을 녹였어. 집에서. 뭐? 가슴을 녹였다고? 수산화 나트륨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녹였어. 아 사실 처음에는 유두하고 유름만 조금 제거하려고 했거든. 아 그런데 생각보다 불길이 너무 커져가지고 피와 지방까지 녹아버린 거야. 그때 진짜 기절할 정도로 아팠어.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녹인 부분들은 내가 잘 보관해가지고 내 나중에 작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이럴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내 그 녹인 부분은 블루베리 잼처럼 걸쭉하게 돼버렸지. 야 근데 내가 그런 상태인데 내 룸메이트는 막 웃으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걔는 완전 안전권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 룸메는 완전 럭키 아니야?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너의 인체를 개조해서 결국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일단 연구 제모를 할 거야. 그리고 전신에 하얀 문신을 넣을 거야. 마치 나를 캠퍼스처럼, 그러니까 캠퍼스의 이미지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일단 가슴을 벗기고 성기를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막 볼록볼록한 부분이 없잖아. 나를 평면화하고 그렇다면 나의 자신부터가 내 자신이 마치 어느 한 점의 그림같이 되지 않을까? 맞아 분명해. 내 몸은 내 육체는 그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생식기가 없으니까 어떤 생물체 이런 공통점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내 존재가 그림에 좀 더 가까운 거지. 생명체와는 별개로 말이야.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수술 자국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저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하체가 전부 보이는 사복을 입고 또 알몸으로 우리 마을을 천천히 걷고 싶어요. 사실 내가 성기를 드러낸 것도 아니고 난 성기가 없으니까 법률적으로는 괜찮을걸요? 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MC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래, 네가 뭐 무성이 되고 싶고 네가 네 성기를 자르고 가슴을 녹인 거 그래 그거는 괜찮다고 쳐. 근데 네 성기를 왜 요리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왜 사람들에게 네 성기를 먹이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 기록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거든?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성기를 먹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참고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벤트를 연 거야. 사실 현재 인터넷에는 그다지 성기 요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수술 2년 전부터 바나나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바나나가 모양이 좀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바나나를 조리해서 먹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근데 사실 실제로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그냥 재료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의 성기는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사실은 이 적출 수술, 이 자르는 수술이 사실 좀 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리고 내 성기를 먹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으면서 이벤트를 열게 된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성기 요리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레시피는 쿡패드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었나 봐. 내 쿡패드에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그럼 너한테는 이 성기를 잘라서 그 자른 성기로 요리해서 먹는다라는 건 너의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예술 세계인 거니? 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그건 아니야. 먹는다는 그런 작품은 없어. 사실은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싶고 플러스로 내 수술 자금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켓몬에 나오는 황금 아이템이랄까? 왜 있잖아 그 황금 금의 달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걸 밥을 먹으면서 조사를 하다가 밥을 버렸습니다. 제 맘 아시겠죠? 자, 일본은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 일파만파로 막 뉴스가 막 나가기 시작해. 우리나라에도 물론 찾아보면 있어요. 자, 그래서 스기야마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기 요리를 두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의 요리는 반사회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썼대요.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다가는 이렇게 썼대. 성기 절제 수술 전부터 사실 저는 요리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있었고, 수술 후에는 돼지와 소, 그들의 성기를 구해다가 여러 차례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 시험을 했다는 게 뭐냐면 조리 연습을 한 거야. 돼지나 소의 성기를 구해다가 여러 차례 시험 삼아 조리하는 등 저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꽤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이벤트 당일도 자기가 2년 동안 독자적으로 연습하고 고안해했던 그 레시피로 사람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수십 그루의 바나나를 먹으면서 바나나 나이프로도 막 이렇게 잘라보고 포크로 이렇게 먹는 연습까지 했다고, 막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었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스기야마가 5월 13일 당일날 꽤나 예술가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했대. 조금 감개무량한 기분이었습니다. 2년 이상에 걸쳐 작품 제작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재미삼아 자극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꽤나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 그러면서 수술 전 2년 동안 전 조금씩 내 성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어딘가에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결말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수술 직후에 바로 부엌에 서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서 엄중하게 제 성기를 냉동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는 거, 여성이라는 거, 내 성격이나 의지, 사상, 삶의 목적이 이게 꼭 필요한지, 이 성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을 항상 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재고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전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저의 의미를, 제가 이 이벤트를 연 의미를 아시겠죠? 라고 이벤트 마무리에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꽤나 충격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종료 후에 경시청, 그러니까 스기나미 경찰서까지 정보가 전해집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딱히 이거를 어떻게 어떤 법률로 처분해야 되는지가 참 난감한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일단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일단 어떤 법률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진행시키고 있었고, 이 라이브 하우스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희 음식점 영업에 허가를 받고 한 겁니다. 에? 그 음식점 관할하는 그 보건소에 한번 연락을 하시죠. 라고 해서 사람들이 스기나미 보건소까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건소는 이렇게 또 갑자기 말을 합니다. 5월 18일 날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라면서 라이브 하우스의 출입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보건소 조사에 대해서 라이브 하우스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이 조리한 남성의 성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희망자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시킨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건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일단은 먹은 사람들이 건강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보건 행정 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진행 한번 해야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라이브 하우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요, 어디까지나 쇼하는 조건, 그냥 쇼의 조건으로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조리하는 사람, 그리고 요리 도구, 이런 거 전부 다 주최자가 준비한 거라니까? 우리 가게 것은 일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남성이 의료기관에서 절제한 자기의 중요한 물건을 일부 재료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법적인 문제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리가 요리하는 장소 이외에서 한 요리는 그게 요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도쿄지검 특수부 부장이자 변호사였던 와카 마사루라는 사람은 이벤트에서 사용한 남성 성기가 누가 봐도 남성 성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손님 앞에 나와 있었다면 이게 음란물 배포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 모양 그대로 나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성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였으면 이게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얘가 이렇게 요리를 했잖아. 그래서 그게 딱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애매한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경찰 당국도 애매하니까 성기를 절제해가지고 얘가 이벤트를 했는데 그게 또 자기 거고, 그리고 얘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음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공연 외설죄로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두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였지.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 난리는 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법으로 애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난감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스기야마가
요리복으로 갈아입기 전의 모습이에요. 인사를 하고 이제 사회자와 이런 말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인은 그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냥 20대 초반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이요? 그의 작품은 약간 아방가르드한 작품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게 그의 특징이죠. 젊은데 굉장히 뭐랄까 속세에 초연한 분위기였어요. 꽤나 젊은 나이인데 속세에 약간 되게 초연한 분위기의 소유자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얘가 여기서 음식 자기 성기를 음식으로 그 행사를 했잖아. 그런데 이 이벤트에서 만난 어떤 한 사람과 6일 만에 결혼에 꼴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서 만났어. 그리고 6일 만에 결혼을 해요. 도쿄 스기나무쿠 라이브하우스에서 5월 13일 날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먹이는 행사를 한 이 예술가라고 지칭하는 이 남자가 자기 트위터에 저 결혼했어요 라고 글을 올려요. 자, 남성의 이 스기야마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내가 된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6월 29일에 여성의 본적지, 여성의 친가 쪽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글을 올립니다. 첫 만남은 불분명하대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글이 써 있었대.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4일 만에 약혼을 했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우리 결혼했어요.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런 경위를 설명하고 청혼의 말은 이랬대요. 스우키 데스네. 이 스우키 데스나가 뭐냐면 청혼을 이렇게 말한 거야. 참, 우리 참 기구하네요. 이게 청혼의 말이었대. 자, 아내가 된 이 여성은 뭐라고 말했냐. 연애도, 그리고 성욕도,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것도, 지배도,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이런 좋은 결혼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 진짜로 진심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라면서 결혼 소감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연애도 성욕도 의존도 지배도 없는 이런 좋은 결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끼리끼리. 한편 인육을 먹는 퍼포먼스가요. 사실은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2003년도에는요. 영국의 민영방송 채널4에서 어떤 한 중국인 예술가가 사산된 아기를 먹는 이런 모습이 방영됐대. 그게 그대로. 그래서 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네덜란드 한 민영방송 BNN에 한 과학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과학 프로그램 사회자 2명이 각자 자신의 엉덩이살하고 뱃살을 병원에서 뗀 거야. 그리고 이 엉덩이살과 뱃살을 서로 교환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방송국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장면이 그대로 또 방송이 돼가지고 또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일본의 한 문화평론가는 이런 식인행위의 이면에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원시 사회를 동경해 이에 회귀하자는 모던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이게 현대 원시라는 뜻이래요. 모던 프리미티브란 거대한 예술사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원시 사회를 동경해서 이 현대 원시 이런 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인육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로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자기는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공포 영화 하면 좀비 영화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좀비도 사람을 뜯어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좀비 영화가 나왔을 때는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20대, 30대들한테는 아, 뭐 또 좀비 영화 나왔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을 뜯어먹고 이러는 게 예전만큼 큰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인육이란 문화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혹시 원시 현대 원시 이런 것을 예술로 승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